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AI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확실히 예전처럼 다 같이 가진 않네요. 삼성이냐 SK냐 고민할 바에는 두산인 걸까요? 어디가 진짜인지 가려보고 밸류도 따져보고 반도체 안에서도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로봇도 고민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가 내년 CES에서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한 로보틱스 기술을 공개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시장은 마냥 휴머노이드를 믿고 가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업체들을 선호하는 듯 보입니다. 끝으로 에피스 홀딩스의 경우에는 고평가 논란이 나오다가 엊그제 하루 반등하나 싶더니 반등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 될 때라는 계산이 선 걸까요? 그에 반해서 계속 갈 것만 같았던 비만주는 모멘텀의 훼손도 없는데 이번 주 내리막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폴더블 관련주는 하루짜리 상승이 아니라 카운트를 해봤더니 이번 주 내내 상승하는 흐름을 타는 걸 보면서 연말 판매 특수가 기다려지는 건지 이제 볼 때인 건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대했던 환율에 대한 코멘트도 시원치 않고 금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미장은 추수감사절 휴장에 들어갔으니 오늘 시장만큼은 고민을 좀 해볼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모닝콜 울리네요. 썰전 통해서 같이 고민해 보시죠.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 썰전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각해보니까 1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그죠? 네. 다음 주는 12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와, 느낌이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11월 달에 여러 가지 이제 네. 뭐 이슈가 있었던 뭐 AI 버블이나 그쵸. 아니면 FOMC와 관련된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 이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거의 제거되는 기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AI 버블이야 그동안 젠슨 대표도 주주 사안을 보내왔었고 최근에 구글 제미나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확실히 지금은 감가상각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맞아요. 빅테크 업체들의 퍼포먼스에 굉장히 엄청난 투자를 계속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에 아마 주목을 보는 것 같고 네. FOMC도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존 네. 윌리엄스가 일단 하방 위험에 대한 얘기를 계속 꾸준히 좀 해왔었고 결국 12월에 금리 인하 정책이 나왔었고 이제 남은 건 우리나라 이제 환율 시장에 대한 것만.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어제 또 관련해서 이제 외국인 통합계좌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예. 당장 1월 2일부터죠. 그러면 내년 글로벌 선진 지수에 대한 편입 이슈가 나오게 되면 또 전 생각보다 12월 달이 그래요? 외국인이 아마 다음 주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편입이 되나 뭐 이런 얘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는 12월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JP 모건이었나요? 내년에 우리나라 지수를 6천까지도 그렇죠. 보던데 결국에 그 힘을 끌어가는 건 반도체 안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글 진영이 새롭게 생긴 뒤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루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심리는 어제 보니까 차라리 두산인가? 라는 투심을 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두산은 보면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네. 그래도 꾸준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저희가 첫날에 오히려 삼성, SK 말고 두산은 어떤지 여쭤봤었는데 약간 미지근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두산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그래요. 뭐 조금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일주일 전에 이제 CCL이죠. 이제 동박 이제 적층 이제 소재이긴 한데 그동안 뭐 3분기는 두산 자체가 실적이 사실 뭐 엔비디아 관련일 수도 있었고 어느 정도 좀 부진을 했지만은 4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CCL 소재가 엔비디아랑 들어가긴 하는데 일주일 전에 이제 대만의 그 CCL 1위 업체가 그 분질 테스트에서 탈락했습니다. 탈락하게 되면서 이제 두산이 그 내년 1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독보적인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제 공급을 하게 될 것이어서 그래서 뭐 내년에 뭐 1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두산전자 BG 쪽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4분기 때부터 사실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저기 구글 쪽에도 이제 CCL 소재가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네. 물론 추후에 대만에 또 한 번 이제 분지 테스트 통과 여부는 추후에 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또 시장이 좀 선점 효과 이걸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물론 이제 두산이 자회사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로보티스도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는 상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4분기 때부터는 수주 잔고가 본격적으로 14조 이상 신규로 쌓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산은 최근에 뭐 리포트가 140만 원, 150만 원 리포트 나왔던 것 같은데 야. 두산은 지금 80만 원 가격대면은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회사로서의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본업, 그 CCL에 있어서도 마치 이수페타시스처럼 여러 그죠. 빅테크 업체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건데, 과장님 근데 CCL이 뭔가요? 동박 적층 그냥 소재라고 해서 이제 뭐 동박을 쌓는 소재예요? 그렇죠. 쌓는 소재. PCB도 지금 MLB처럼 이렇게 쌓는 게 네. 그런 거고. 그렇죠.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그 TPC에 들어가는 TPU에 들어가는 이제 MLB 기판을 만드는 기판을, 회사고 네. 이제 이거는 소재 쪽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둘이 소재. 경쟁은 아니에요. 아, 경쟁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시장이 PCB 안에서는 이수페타시스를 대상으로 그렇죠. 보면 당연히 CCL 업체 안에서는 두산을 보는 게 맞네요. 그럼 이 기업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견줄 건 아니네요. 그렇죠? 다른 그렇죠. 영역이니까. 어차피 TPU든 GPU든 결국에는 HBM이 들어가는 거고 구글 TPU에는 HBM3 8단 반도체가 들어가죠. 네. 물론 내년에 구글 같은 경우는 8세대 이제 TPU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HBM4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더 맞아요. 유리한 거 아닌가요? 실제로 지금 7세대 같은 경우는 60%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들어갑니다. 삼성전자가 한 30%대고 마이크론이 한 8% 정도 이제 점유율인 상황이라서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구글 쪽에 대한 비중이 더 큽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은 구글 진영 안에서 매력도 따지자면은 SK하이닉스에 한 표 주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SK 하이닉스가 그래요? 뭐 어차피 오. 내년에도 뭐 HBM4도 이제 네. 상장이 나올 거고 만약에 내년부터 이제 원래 TPU가 내년에 아마 250만 장 정도 출하량이 어느 정도 예상을 되어 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메타 쪽으로 가죠. 그동안 이제 내재화됐던 칩에 대한 생산들을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외부로까지 이제 만약에 유통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캐파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낸드 라인 쪽으로 디램을 계속 전환하는 이유가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또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뭐 디램뿐만 아니라 사실 파운드리 쪽도 네. 이게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지금 당장은 SK 하이닉스 더 좋나요라기보다는 아마 둘이 같이 그쵸. 번갈아 움직이는 양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뭐 삼성이나 SK나 두산이나 저희가 시총으로 구분을 했을 때 대장끼리 좀 비교를 해봤다면요. 소부장 안에서 최선호주를 저희가 여쭤봤을 때 이번 주에 소켓 아니면 이수페타시스 그 밖에 대답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추가적인 리레이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분석들도 많은데 어제 새롭게 좀 보이는 건 에이펙트. 그냥 기술적인 것만 봤을 때 자리가 괜찮다. 여기도 테스트 기업인 것 같더라고요. 네, 뭐 HBM이나 그 디램 관련해서 패키징 테스트 이제 업체인 상황이라서 그만큼 이제 뭐 네.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디램 랜드 공정 전환에 따른 이제 향후에 뭐 증설에 따른 기대감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반영되는 부분이라 보통 이제 연말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본격적으로 대부분 소부장들이 지금 수주를 아마 공시들이 좀 한참 나올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에이펙도 이제 하긴 하겠지만은 지금은 결국에는 1등 대장주가 갈 수밖에 없는 소부장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그게 기업? 어제 이수페타시스가 그런 계속 움직임을 이수페타. 보여왔었고 예. 그리고 뭐 TLB나 뭐 심텍 같은 회사들도 이거 기판 쪽의 수요는 확실히 이번에 완전 AR 버블 자체가 분위기가 조금 어느 정도 사그라든 상황이기 때문에 좀 네. 소부장 쪽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저 12월부터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이수페타시스 나오기 전에 과장님은 왜 삼성 밸류 체인 있잖아요.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테크윙, 예. 예,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기업보다는 이수페타시스가 근데 뭐 같이 번갈아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사실 테크윈도 굉장히 고점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많이 빠졌죠. 빠졌어요. 많이 빠졌다. 대다수 이제 소부장들이 좀 많이 빠졌던 좀 상황이라서 예. 근데 확실히 그 분위기 자체는 일단은 28년도까지는 업사이클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확실히
이스페타시도 그렇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관련된 네. 지금 증설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정은 지금 보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꼽기보다는 그죠. 전체적으로 사이클인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이런 고민을 안 하겠죠. 다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반도체 안에서도 볼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로봇도 그냥 내려놓기에는 또 계속 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액추에이터 중심으로 현실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모멘텀이 나오는 쪽은 휴머노이드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번 주에 또 다른 출연자분께 의견을 여쭤봤을 때 로봇은 이제 버블입니다. 매출이 나오는 의료용 쪽으로만 이제 보시지 휴머노이드 쪽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던 바가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네.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이제 커지는 시장이죠. 뭐 지금은 뭐 규모 자체가 뭐 700 한 7조 정도 시장, 10조 정도 시장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추후에 그 한 2030년 이후에는 한 10배 정도 시장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10조에서 100조까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계속 커지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실생활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이제 채택될 시장이고 예. 물론 지금 이제 중국이 굉장히 발빠르게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내년 한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송 공장에서 이제 양산이 좀 시작이 될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흐름이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 화면에 나왔던 액추에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모듈이죠. 그러면 모터와 감속기와 제어기의 이 세 가지의 양산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SPG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기업들의 이제 가더라고요. 이제 그 관련된 이제 네. 밸류 체인으로 이제 채택이 되면서 오르고 있는데 확실히 내년에 만약에 테슬라가 이제 옵티머스 로봇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게 되면 하나둘씩 그게 밸류 체인이 좀 모습을 좀 드러나긴 할 것 같아요. 옵티머스가 기준이네요. 저는 옵티머스가 기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뭐 8,000대 정도 수준이긴 하겠지만은 네. 이거는 발빠르게 거의 한 100만 대 정도 이상의 양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한 업체 두 업체로만 이거를 밸류 체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생각보다 로보티즈의 그 액추에이터 그 다이나믹 셀에 대한 기술을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러면 SPG 같은 경우도 독보적인 그런 감속기와 그 관련된 기술들이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거가 네. 굉장히 견줄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유비테크가 아마 조만간 IPO를 할 것 같은데 네. 이게 밸류가 한 10조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게 최근에 이제 유일로보틱스 회사를 탐방을 갔는데 실제로 봤어요. 그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게 어디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유비테크거더라고요. 그 정도 덤블링도 하고 걸을 수 있는 수준은 맞긴 하지만은 이게 덤블링, 예.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직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물론 중국이 한 1,000만 원, 2천만 원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있긴 하겠지만은 예.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이게 숨은 지금 우리나라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조만간 12월 11일 겁니다. 근데 CEO 인베스트 데이가 나오긴 할 텐데 그때 로봇과 관련된 조금 더 공개된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동안 유압식이 아닌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형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로봇이 좀 공개가 될 것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로봇 밸류체인 쪽에 있는 말씀드렸던 그 감속기나 이런 네.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들이 더 세게 오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현대차가 내년에 CES에서 로보틱스 기술을 공개한다 해서 그때까지 좀 기다려볼까 싶었는데 그 전에 인베스터 데이에서 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로봇 안에서도 크게 두 가지 진영이 갈립니다. 테슬라와 LG 진영이냐 아니면 현대차와 엔비디아 진영이냐라는 건데요. 지금은 아마 현대차 쪽으로 움직임이 생각보다 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12일 날 예. CEO 인베스트 데이가 있고 CES. 그리고 앵커님이 얘기했던 CES가 있죠. 예. 이거는 이미 물론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나스닥 상장 이슈가 어느 정도 다시 철회가 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차 내부에서도 이게 기존에 이제 아틀라스죠. 화면에 나온 게 이제 아틀라스인데 이게 아마 새로 바뀔 겁니다. 새로운 그 아틀라스를 새로운 모델을 바꾼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압식이 아니라 전기 기동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건데 아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게 HL 만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만도. 이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로 공장에서 양산을 할 수 있는 이제 모델을 만드는 회사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완전 실적이 완전 뒤바뀔 수 있는 구조로 간다고 했을 때 뭐 아까 처음에 앵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로봇 실적주를 봐야 되냐, 뭐 감속기 쪽으로 봐야 되냐 해봤을 때 이 두 가지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들고 있는 있네요. 회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HCL 만도가 좀 시장에서 최근에 조금 부각이 되지 아.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로봇 이렇게 파고 드니까 마지막에 종목 주시네요. HL 만도, 네, 뉴 아틀라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앞으로 휴머노이드 계속해서 성장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더블로 들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에서 로봇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궁금한 것들, 우리 투자자분들은 왜 빠지는지 왜 오르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종목단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피스홀딩스겠죠? 아, 네. 고평가 논란이 계속 됐었어요. 저희가 화요일에도 점검을 해봤던 것 같고 수요일. 근데 어제 그저께 하루 반등하나 싶어서 그냥 하루 반짝이겠거니 너무 많이 빠져서 그랬는데 급등을 해서요. 또 기술적인 10%. 그냥 반등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전일에 왜 프로티나 이슈도 있었고 X향 수주 때문에 진짜 이걸 인식을 하고 이제 밸류가 적정하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인 걸까요?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41조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제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한 10조 정도가 되죠. 네. 올해 셀트리온의 그 가이던스가 매출이? 대략 한 4조 한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올해. 그러면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삼성 바이오로이스 감안했을 때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이게 삼성 이제 에피스 이제 그거죠. 4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4로 나누면 한 1조 6천억 정도가 되죠. 네. 그럼 적어도 셀트리온의 한 4분의 1 정도를 감안해 보시게 되면 사실 10조의 이제 시가총액이 그 정도 합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는 그래서 3, 40조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주가가 거의 한 60만 원을 시작해서 거의 40만 원, 거의 바닥으로 치면 한 38만 원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이 적정 가치는 맞을 수는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는 이제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그동안 바이오 시밀러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적으로 이제 개발에 대한 모멘텀을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ADC나 이런 신약적으로 이 시장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면서 최근에 프로티나나 인투셀이 주가가 움직였다는 말이죠. 그거는 지금 당장의 밸류에이션에 어느 정도 좀 적응하기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다 보니 그는 좀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좀 해석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은데 특히 삼성 에피소디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북미 쪽으로 바이오시밀러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얀센과 소속에서도 좀 승소를 했어가지고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도 북미 쪽에서 안착을 하게 되면 실적도 내년에는 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랑 비교하자면 셀트리온이 낫나요, 그럼? 거기는 릴리를 확보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그쵸 셀트리온도 바이오시밀러고 삼성 에피솔리슨도 사실 시밀러고. 바이오시밀러인데 둘 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부각하고 있죠. 이제 셀트리온은 당장에 내년 1월부터 릴리 향 쪽에 CMO를 나오죠. 합니다. 이 실제 공장에서 한 절반 정도는 이제 릴리를 할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 하반기 연말부터 새로운 고객사들을 확보를 네. 하면서 CMO를 가동을 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뭐 셀트리온도 뭐 키투르다나 아니면은 에너토와 같은 바이오시밀러를 보통 2030년 기준이거든요. 이거는 에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향후에 그러던 바이오시밀러 새로운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숫자로 보여주게 되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좀 반등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두 기업을 좀 잘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만주요. 저희가 지난주까지만 얘기를 들었을 때도 G2G 바이오 물량이 이제 화요일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급락을 하고 나서 좀 회복이 될 것이다 했는데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네.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 그냥 기운가요? 일단은 12월 6일이 이제 페트론이 일라일리와 평가 계약이 끝나죠. 예. 일단 여기에 지금부터 시선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12월 7일. 과연 릴리의 선택은 어디로 갈 것인가? 왜냐하면 6월 달에 카마루스와 기수 이전 계약을 했고 최근에 카마루스가 그 장기 지속형 관련된 임상 실험에서 임상 1배상이죠.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이제 페트론이 릴리와의 계약이 진행이 될까에 대한 여부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시장은 고민인 거예요. 근데 그게 평가 계약이 끝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평가 계약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됩니까? 그 평가를 한 거에 대한 보고서를 쓰겠죠. 그렇죠. 시간이 생각보다 걸릴 수는 있는데 시장은 조만간 계약이 나올 거야라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기대감에 사실 페트론의 주가가 올라왔다가 예. 최근에 많이 빠져왔죠. 예. 그런 불안 심리가 있다는 시장에 팽배했습니다. 원래는 애초에 페트론의 이게 스마트 대포 같은 경우는
노보노디스크도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릴리와 우리는 독점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연락 왔었고 네. 만약에 릴리가 안 하게 되면 노보노디스크가 이쪽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시장에 또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G2G 바이오도 맞아요. 한번 좀 가는 같이 건데. 그런 흐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은 릴리든 노보노든 한 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개에서 세 개를 해야 이 친구들을 네. 기술력을 못 오르게 그쵸. 막으려고 하는 전 예. 전략들을 좀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괜히 화이자도 이 시장에 들어온 게 아니고 로슈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서 지금은 그런 우려보다 비만 치료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그러네요. 당장의 경구용 네.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고 아직까지는 약효에 대한 부분은 주사제가 훨씬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지속형 플랫폼 가고 그다음 이제 경구용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 너무 일단은 뭐 일희일비는 하지 말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반도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구글이 나타났다고 해서 엔비디아 꺾이는 게 아니고 같이 가고 있는 것처럼 이런 빅파마들도 한쪽에만 라이센스 아웃을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후보군, 옵션을 두고 있다라는 거 저희 큰 그림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폴더블인데요. 와, 진짜 오랜만에 다루죠? 막 영원히 갈 것 같았던 파이nem텍. 근데 이번 주 흐름을 트래킹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조금씩이지만 지속적으로 15%, 20%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 뭐 잘 팔릴 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저희 이제 폴더블 조금씩 봐야 됩니까? 일단은 양산은 이제 올해죠. 올해 4월부터는 이미 밸류체인 단으로 이미 등록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일단은 내년 양산에 발맞춰서 이미 세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최근에 파이낸텍도 관련된 정설 공시를 냈었죠. 네. 결국에는 내년 하반기에 아이폰이 본격적으로 이제 구체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제 결국에는 폼팩터에 대한 변화를 좀 줄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략 멀었네요. 일단 애플 쪽에서 한 1,200만 대 정도 양산을 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연간 한 1,800만 대 정도 이제 예상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 대 기준을 봤을 때 당연히 파이낸텍 같은 경우는 뭐 내장 힌지 같은 경우, 뭐 BH 같은 경우는 그런 FPCB와 같은 이제 내년에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트리폴드 폰을 공개를 했죠. 네. 당장에 지금 양산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이 그런 시장에 대한 양산. 항상 이게 그런 기대감이 좀 염두를 시장에서는 하고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마진 자체가 얼마나 많이 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뭐 메인스트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를 다뤄봤는데요. 미장이 안 열리니까 어디서 또 힌트를 얻어야 되나 싶고 환율도 뭐 정확한 코멘트가 없고 그래서 오늘 장은 그냥 좀 관망을 해야 되나 많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은 외국인 수급을 좀 그냥 열심히 보자. 왜냐하면 어제 그 이슈가 나왔던 통합계좌 외국인 이슈가 이건 생각보다 큽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그 우리나라의 그런 진입장벽과 관련된 이슈를 하나가 허물이 무너졌다고 좀 보인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에 대한 접근성 그게 어느 정도 한 단계 굉장히 여유가 좀 생겨졌다는 측면에서는 그러면 내년부터 1월 2일부터 시행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 주단의 좀 비중으로 많이 쏠리게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패시브 자금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보는 건 한 70조까지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선지지수가 편입이 되고 물론 내년부터 되는 게 아니죠. 내년에 관찰 대상국이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 27년, 28년부터 이제 그렇죠. 편입이 되는 거기 네. 때문에 일단 시장은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일 수는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해외 투자 뭐 좀 맞고 또 국내적으로 뭐 기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직까지 설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외국인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